여행 유튜브 좋아하세요? 혹시 즐겨보는 여행 유튜버가 계신가요? 저는 대기업 여행 유튜버로는 빠니보틀님, 곽튜브님, 히철리즘님, 원지하루님, 체코제님 정도를 즐겨보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로는 최근에 결혼하고 아내분과 캠핑카로 일본으로 향하신 브루스리님, 그리고 태국에서 활동하는 투스브레이커님, 미친 텐션을 보여주는 시수기르님,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소희님, 최근에는 각자 개별 활동을 선언하신 열아기들님,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그렇죠? 여행 유튜버라는 직업을 본다면 약간 꿈의 직업 같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다니면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행 유튜브 파이가 더 커져서 케이블 TV, 공중파, 넷플릭스까지 이런 것들을 매일 접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저것보다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족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직접 느낀 여행 유튜버의 난이도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행 유튜브가 꿈인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단 제 수익부터 까고 말씀드릴게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대충 3,000불이 안 되네요. 그냥 이렇게 본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5년입니다. 5년. 대충 봐도 1년에 600불 정도네요. 연봉이 600불이야. 이거 뭐 수지타산이 안 맞죠? 바로 팩트로 때려 드릴게요. 나는 앞으로 1년 이상 돈이 충분하고 시간이 넘쳐나고 체력이 넘치고 깡 좋고 영어 잘하고 사회성 좋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리고 유튜브 망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있다? 그럼 바로 시작하세요. 천직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이유 중 하나가 유튜브는 솔직히 핸드폰 하나면 시작할 수 있는 낮은 진입 장벽 때문이라죠. 하지만 여행 유튜브는 다릅니다. 진입 장벽이 아주 높아요. 오늘은 제가 가상의 여행 유튜버 지망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여행 유튜버의 난이도가 헬 난이도인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성비가 똥망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행을 계획한다면 비행기표, 숙소, 음식, 현지 상황에 맞는 소비를 생각하고 여행 경비를 측정할 것입니다. 이게 가깝고 경비가 저렴한 동남아라고 해도 최소 1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여행 한 번에. 그런데 애초에 여행 유튜버 할 생각이 있다면 대부분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하고 떠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어찌 보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비는 핸드폰 뭐 당연히 있을 테고, 촬영은 요즘 고프로 하나면 충분하죠. 하지만 메모리 카드도 빵빵하게 준비해야 되고 SSD 하드도 못해도 4테라는 준비를 해야겠죠. 편집을 할 수 있는 아이패드 또는 노트북이나 맥북도 장만을 해야 하고요. 맥북 너무 비싸요 요새. 가격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럼 여행 경비 플러스 장비값 이게 뭐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나는 뭐 이미 모든 장비가 집에 있어 하는 분들 말고 장비까지 장만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뭐 내가 퇴사를 하고 마음 단디 먹었는데 차 팔지 뭐 하고 1000만 원을 장만하고 베트남 일주를 시작으로 또 태국으로 한 달 여행 코스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빡센 여행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 숙소는 최대한 저렴하게, 음식은 현지 음식만 먹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언제나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공항에서 나서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자신은 미래의 빠니보틀님과 곽튜브님을 생각하면서 꿈에 부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찍을 수가 있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꼴리는 대로 다니면서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막상 처음에 도착을 하면 누군가 이미 다녀왔던 흔적을 다시 찾아서 비슷한 경험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말빨이 죽여서 한국인 망신 안 시키는 정도를 지키며 현지인들과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한다고 하면 충분한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인이 베트남 유흥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베트남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 벌어지는 일은, 베트남 클럽에 간다면, 생전 처음 보는 길에서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 여행 유튜버들은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제발 나 인종차별 좀 해줘라. 제발 나에게 시련을 줘라. 제발 나에게 사기를 쳐줘라. 저 무서운 형들아, 양아치들아, 나한테 말 좀 걸어줘라.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대박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당황하는 모습이 찍혔겠지만 속으로는 올레 예!
외치면서 유튜브 각을 재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하튼 어떻게든 뭐라도 촬영을 끝내고 숙소에 와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편집을 하겠죠. 초보자라면 1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아마 일주일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충 컷 편집만 하고 음질 신경 안 쓰고 올리면 뭐 하루에도 한 편 정도는 찍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한 대형 유튜버들과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대충 만든 영상은 새로 떠서 뭐 클릭은 할 수 있겠지만 구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요즘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은 그렇다 치고 계속해서 영혼을 갈아넣은 나의 영상의 조회수가 구글 신의 선택을 받지 않는 이상 두 자릿수에 머문다고 한다면 현타가 옵니다. 정말 바로 옵니다. 대충 영상 5개를 올렸는데 별 반응이 없다. 일단 멘탈을 잡고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도 내 영상을 봐주는 일부 친구들 그리고 찐 구독자 몇 분이 달아주는 댓글을 읽으면서 다시 다짐을 합니다. 그래, 주제를 정하고 움직이자. 오늘은 어디를 가서 무슨 행동을 하고 보여주자. 그리고 그 상황이 연출될 때까지 뭐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다짐과 함께 밖으로 나가봅니다. 오호? 이 지역 사람들은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호의적입니다. 오늘은 현지인들과 말도 해보고 특히나 귀엽게 생긴 현지인 여자와 여러가지 대화도 나눴고 한국 문화, 한국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뿌듯한 마음에 편집을 시작하는데 이거 사운드가 엉망이네요. 분명히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음질이 좋지 않고 각종 소음 때문에 제대로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자막을 달아봅니다. 브루라는 앱이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한국말 하는 거 거의 80% 이상 인식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몰라. 집중해서 여자아이와의 대화를 자막 작업하는 데만 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대박일 거야 하고 현지 여자와 함께한 꼴릿한 사진을 썸네일로 쓰고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결과는 여기서 대박이 나서 조회수가 1000을 뚫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구나 생각이 들고 구독자들도 몇십 명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곧 100명을 바라보는 입장까지 된다고 하면 전설로 내려오던 구독자 100명 버프를 사용해서 다음 영상을 올리면 개떡상 하겠지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지난번 다녀왔던 클럽 영상을 둘러보며 편집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현지 클럽에서 일하는 종업원 여성의 사진을 썸네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별게 없어서 그냥 클럽에서 혼자 놀고 있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결과는 어그로 끌려서 클릭한 발정난 남정네들이 별 내용 없고 썸네일만 존재하는 영상에 싫어요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일부 댓글에서는 어떤 분이 어그로 끌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댓글을 달아줬는데 나름 감사하는 마음에 구독으로 이어질지 모를 거란 마음에 최대한 정중하게 대댓글을 달아봅니다. 그 후로 그 남자분에게는 다시 소식이 없습니다. 벌써 베트남에서 2주일이 지나 태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베트남과는 많이 다른 태국, 여기서는 어떻게 컨텐츠를 이어나갈까 다른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봅니다. 태국 컨텐츠는 주로 유흥, 여자, 클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의 성지라는 카오산에 가봤습니다. 낮에는 별거 없는데 밤이 되니 미친 텐션을 보여주고 그 짧은 거리에 온갖 컨텐츠 덩어리들이 눈에 보입니다. 베트남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카메라를 꺼내들어 내 자신을 찍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난 관종 서양 형들이 이런저런 말을 걸어줍니다. 그런데 한국 주입식 영어로 10년을 공부한 나에게는 머릿속에서 형이 한 말을 한국어로 해석하고 다시 영어 영문법을 맞춘 다음에 대답을 해줍니다. 20초 정도 어버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형이 하는 말 What? 모르겠습니다. 술이나 퍼먹고 있습니다. 간만에 기분이 좋아서 태국 위스키 샘송을 원샷 했더니 완전 취해버렸습니다. 어찌어찌 하다보니 밤 12시가 넘었고 고프로로 오늘 내가 즐겁게 놀았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생각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차 아차 테이블 위에 있던 내 핸드폰이 없어졌네. 새로 바꾼 아이폰 14 프로 512기가가 사라졌습니다. 급하게 옆에 있던 태국인 핸드폰을 빌려 전화해봤지만 꺼진 상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카오산 술집. 주인장에게 물어봐도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오라는 말만 반복. 악몽입니다. 영상이고 뭐고 멘탈 다 털려서 멘탈은 붕괴 멘붕. 다음날 그 술집으로 향했지만 오전에는 영업을 안 하는 상황, 뭐 제대로 된 정보를 핸드폰 없이는 검색도 못하는 상황. 지금 이 상황을 일단은 다 찍어놓고 영상으로 만들자며 당황한 모습을 계속해서 촬영. 개고생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와중에 들고 있는 생각, 유튜브 각. 여하튼 시간이 흘러 다시 술집을 찾았고 다행히도 CCTV가 있던 상황. 경찰을 불러서 분실 접수를 하긴 했지만 핸드폰을 찾기는 불투명한 상황. 일단 다시 숙소로 들려
들려서 어제 오늘 상황을 긴박하게 편집해서 올린다. 과연 결과는? 라이아바.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행히도 영상을 봐준 친절한 시청자들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 저래라, 이래라 피드백을 받은 상황. 결국에는 폰을 찾지 못했다. 아직 2주일 넘게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싼 중고 아이폰 하나를 구입하러 갑니다. 어찌어찌 수소문해서 방콕의 마분콩 MBK 센터라는 유명 짝퉁 시장으로 향합니다. 대충 10,000바트를 주고 구형 아이폰을 구입했어요. 역시나 이 과정에서도 나에겐 유튜브 강만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있죠.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댓글이 달립니다. 사기당했다고. 그거 아이폰 7,000바트면 살 수 있다고. 나는 또다시 유튜브 각을 생각을 해요. 라이아바. 다음날 다시 마분콩 센터에 찾아가 아이폰을 사기친 놈에게 짧은 영어로 따져봅니다. 뭐라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내가 큰 소리를 쳤더니 내가 이긴 것 같다. 나름 참교육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내가 올린 영상은 총 13개. 그 중에서 조회수 1000이 넘는 영상이 무려 7개. 구독자 수는 200명이 넘었어요. 역시 어그로를 끌어야 해. 핸드폰은 잃어버렸지만 조회수와 구독자를 얻었다. 그리고 이제는 파타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온갖 유흥에 관련된 어그로 영상도 찍었습니다. 워킹 스트리트 유흥가에서 찍은 영상들이 대박이 났어요. 그중 뒷골목에서 일하는 여성을 찍은 영상이 처음으로 조회수 많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구독자 수는 증가하지 않았고 결국에 시간이 다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올리지 못한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국에 가서 빡세게 편집해서 올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난 1000만원 중에 800만원을 사용하고 통장에 찍힌 200만원을 보고 구독자 357명을 얻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가지? 자, 오늘 이야기는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저의 상상력을 합치고 그동안 봐왔던 저와 같은 수많은 학고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참고해서 픽션으로 짓거려 봤는데요. 어떠세요? 여행 유튜버 할만한가요? 보통 우리가 접하는 유튜브 메인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이 되는 대형 유튜버 말고 진심 피라미드 맨 밑에서 노력하는 유튜버들도 많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왜 대형 유튜버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우리 같은 학고 유튜버들에게는 잣대가 높은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유튜버로 성공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 봅시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을 여행 중이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도난을 당했어요. 제가 쓴 여행 경비 지출에 플러스에 유튜브 수익을 더하면 흑자가 아닙니다. 본전도 아니고 2천만원 적자예요. 저 같은 초보 유튜버한테는 나쁘지 않은 금액 그 정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년 동안의 전체 수익은 약 한 72달러 정도입니다.